이게 우리 BCS 스포컨덕터, S웨이브 스포컨덕터를 얘기를 할 때 말이야. 이거 어디에서 우리 이런 거를 기선을 했느냐면 3장에서 이런 거를 한번 기선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3장에서 갭이라는 게 뭐냐 그래가지고 갭이라는 거를 그때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이제 갭이라고 우리가 갭이라고 이렇게 이게 이제 갭이었는데 사실은 이 앞에 이제 조금 더 다른 것들이 붙어 있어요. 뭐냐면 K 프라임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V에다가 K 프라임에다가 C에 마이너스 K에 다운 C에 K에 업 이런 게 이제 뭐냐면은 갭이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니 중간에 이런 거를 그냥 델타 K라고 정의를 하자. 그러면서 문제를 쭉 풀고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느냐면 델타 K를 갭이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푼 적이 있어요. 이 갭이 뭐냐면 이른바 슈퍼컨덕터 갭이야. 뭐냐면은 이 밑에까지는 쿠퍼 페어가 이제 알란이 차 있다가 그 다음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에너지 스테이트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다시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었더라. 요 간격이 뭐냐면 이른바 갭이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갭을 유도를 할 때 BCS 그거를 유도를 할 때 우리가 중간에 어떤 물리량을 간단하게 위해 가지고 그거를 델타 K라고 하고 그거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게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갭이라는 게 이제 나왔더라고. 자, 이 갭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갭이 나왔을 때 우리 어떤 가정을 했느냐면 이 V의 K 프라임이 만약에 마이너스 V로 말이지 이게 만약에 콘스탄트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위 수식에서 보면은 이게 콘스탄트니까 이게 밖으로 나갈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V가 이게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K 프라임인데 말이지 이게 K 프라임 이렇게 쓰면은 그래서 C의 K 다운 K 업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거 다 계산을 하면은 콘스탄트가 되니까 이게 뭐가 되느냐면 이제 콘스탄트가 된다.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게 나왔잖아. 그래서 갭이 K에 관한 K라는 벡터에 관한 갭이 이 콘스턴트가 된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른바 S웨이브 갭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3장에서 그거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초전도체를 이렇게 보면 이 안에 이제 쿠퍼 페어가 알랄이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여기에 지금 갭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갭이 모든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갭이 있고 요까지는 다 차 있는데 그 후에는 하나도 안 차 있다가 다시 이런 엠프티 스페이스가 나온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S웨이브 갭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유도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이 포텐셜의 매트릭스 엘레멘트가 KK 프라임의 함수지만 이게 만약에 콘스탄트가 된다 그러면 이 K는 뭐냐면 어떤 벡터고 K 프라임도 벡터니까 두 개가 다 벡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방향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V가 되는 그런 콘스탄트가 된다 그러면 갭조차도 콘스탄트가 되더라.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S웨이브 갭이라고 이렇게 했고 근데 세상에는 이 S웨이브 갭만 있는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V의 KK 프라임이 이 콘스탄트가 아니고 이게 다른 이 콘스탄트가 아닌 값을 가지면은 방향에 따라서 이 포텐셜의 매트릭스 엘레멘트가 만약에 달라지면 그럼 콘스탄트가 안 되고 그러면 갭이 콘스탄트가 안 되더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점심 후에 이제 한번 다시 쓸게요. 뭐를 이용해서 쓰느냐면 3장에서 공부했던 보골리법 드젠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쓰겠지만 그거를 쓰기 전에
우리가 한번 수학을 쓰지 말고 이거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레티스가 이 사각형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온 초전도체를 보면은 거의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 요 두 개가 이제 거의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길이가 이제 서로 같아요. 그거를 테트라고날이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슈퍼컨덕터가 되는데 테트라고날 슈퍼컨덕터가 되는데 테트라고날 스트럭처를 가지고 슈퍼컨덕터가 되는데 이게 이 물질 자체가 만약에 2차원적인 성격이 이렇게 강한 물질이었다. 2차원적인 성격이 강한 물질이라는 얘기는 위쪽으로가 아니라 옆으로만 이렇게 2차원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거의 되는 그런 슈퍼컨덕터였다. 그럼 그 2차원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같은 사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테트라고날이라고 하고 테트라고날의 특징이 뭐냐면 테트라고날의 특징이 이쪽이거나 뭐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테트라고날을 가질 경우에 갭 시메트리를 보면 갭이 가질 수 있는 갭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지금 이런 갭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꽉 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S웨이브 갭이라 그런단 말이야. 뭐냐면 갭이 어떤 방향에 대해서도 갭이 다 똑같은 그런 구조를 가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기까지는 꽉 차 있는데 갭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X축인데 이제 X축, Y축 조금 삐뚤어져서 미안해요. 이게 45도 되는 데서 이게 갭이 없어지고 여기 135도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갭이 없어지는 그러한 구조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갭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거를 우리가 D웨이브 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웨이브 자체가 D웨이브하고 비슷해요. 자, 이런 갭을 보면 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델타 제로에다가 그러면은 코사인의 2세타와 같은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자, 세타가 0이면은 델타 제로고 세타가 몇 도? 45도가 되면은 세타가 45도면 코사인 90도가 되니까 0이 되고 그래서 이 동네에는 지금 갭이 제로가 되고 다시 갭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만약에 이게 플러스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이게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그러한 모양의 갭을 가지는 거를 우리가 D웨이브 갭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P웨이브 갭도 있어. D웨이브 갭도 이 종류가 달라요. 어떤 종류의 갭이 있느냐면 D웨이브 갭인데 지금은 이렇게 해가지고 45도에서 제로가 되는 갭이 있지만 어떤 갭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갭도 가능해요. 이 갭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0도, 여기서 90도, 뭐 여기에서 이게 제로가 돼요. 그런 갭도 가능해. 그거는 어떤 갭이냐면 델타라는 게 델타 제로에다가 이게 사인의 2세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갭도 가능해. 그러니까 그 구조가 레티스의 구조가 만약에 테트라고날이면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S웨이브 갭도 가능하고 D웨이브 갭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고온 초전도체를 보니까 델타가 델타 제로의 코사인 2세타 X축이고 Y축이라 그러면 그거하고 이제 콘스턴트 하다는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갭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쓴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온도에 따른 거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했었느냐면 보글리브 드젠 트랜스포메이션 그거를 가지고 다시 공부를 한 적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제 큰 마음을 먹고 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이 소실 쪽에 여러분들이 이거 다 공부를 했어요. 3장에서. 소실 쪽에 이렇게 공부를, 이 난관을 겪고 여기까지 은근각 끈기로 삶을 유지해온 우리는 진짜로 자랑스러운 민족이야. 그지? 이거를 다 했단 말이지. 그것만 했냐? 여기도 있잖아, 이거, 그지? 이 두 장을 다 남겨가지고, 보궐리복 두젠 트랩스 보면 이걸 했는데, 이거를 다시 쓰려 그러다 보니까, 꼭 뭐 다시 써야 되겠냐. 그냥 우리가 옛날에 했다는 것만 가지고서. 어이구, 그것도 아니네. 또 한 장이 더 있어, 이렇게. 그래서 조금만 쓸까, 그럼? 그래가지고, 이거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델타라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뭐 이랬는데, 사실은 이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에 여기에 VKK가 마이너스 V로 콘스탄트가 되면 델타가 K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콘스탄트가 된다. 이 정도는 이제 알아놨습니다. 근데 이게 V의 K의 K'이 이게 not 콘스탄트. 콘스탄트가 아니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걸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델타 K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델타 제로에다가 KX의 자승에다가 마이너스 KY의 자승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쓰면은 KX는 뭐죠? KX는 여러분들 X라는 거는 코사인이잖아. Y라는 거는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델타 제로에다가 코사인의 2세타 이렇게 된다. 아까 이렇게 썼잖아. 이게 콘스탄트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어떨 땐 사인도 나타나고, 사인 2세타, 어떨 땐 코사인의 2세타가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쓴 거는, 이렇게 쓴 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BCS 포멀리즘이야. BCS 포멀리즘. BCS 포멀리즘을 할 때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델타 K는 하고서 요거를 한번 다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VKK도 있지만 여기에 C의 마이너스 K 다운 K 업, 이게 뭐냐면 스핀이 다운인 놈하고 업인 놈하고 모멘텀이 K하고 마이너스 K하고, 이게 지금 쿠퍼 페어가 형성이 되거나 쿠퍼 페어가 죽거나 한꺼번에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때만 이 과정이 0이 아닌 거지. 만약에 쿠퍼 페어 같은 이런 페어 같은 것들이 생겨나지 않으면 이 전체가 0이 되고 델타 K가 0이에요. 그러니까 T가 TC보다 큰 경우에는 이 델타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델타가 0이 되는 거야. 노멀 메탈에서는 요 익스펙테이션 밸류가 항상 0이니까. 왜냐하면 쿠퍼 페어가 생겨나지 않으니까. 쿠퍼 페어가 생겨난 놈이 죽지도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상 0이니까 델타가 0이 되고, 그러니까 초전도하고 초전도가 아닌 거를 구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갭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서 이제 보면 된다. 항상 옳은 얘기는 아니에요. 갭레스 슈퍼컨덕티비티라는 게 또 있어. 세상을 보면 더티하게 만들면은 쿠퍼 페어는 살아있는데 저거에 전체 익스펙테이션 밸류 이렇게 해서 난 델타는 이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맨 처음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이름도 유명한 우리의 친구, 나의 친구, 가즈미 마키.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이 물리학을 즐기는 이 가즈미 마키 아저씨가 캠레스 슈퍼컨덕터라는 거를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막 더럽게 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됐는 때나 그런 거지. 그냥 평소에는 쿠퍼 페어가 없으면 그런 갭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VKK가 마이너스 V가 될 때는 델타가 지금 콘스탄트가 나왔잖아. 이거 BCS 리절트야. BCS의 S웨이브 리절트야. BCS의 S웨이브 리절트야. 여러분들 말이야. VKK가 not constant인 경우 쿠퍼 페어는 형성이 됐는데 VKK 프라임이 콘스탄트가 아니어가지고 델타 K가 델타 제로의 코사인 2세타가 되면 이거는 BCS의 포멀리즘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D웨이브 슈퍼컨덕터인데, 그래가지고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 스피커들이 요즘에 전번주도 와가지고 얘기하고 뭐 얘기할 때 BCS 포멀리즘에 의하면 델타 K는 델타 제로 코사인 2세타라 그러면은 또 손들고서 말이지 무슨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느냐. BCS 포멀리즘은 델타가 콘스탄트인데 왜 D웨이브를 BCS로 이렇게 혼동해서 하느냐. 그거 아니야? BCS 포멀리즘의 쿠퍼 페어를 가지고서 S웨이브도 D웨이브도 P웨이브도 F웨이브도 그냥 다 나오는 건데 그 자체는 BCS 포멀리즘이에요. BCS 포멀리즘이 나온다 그러면은 잘못들 알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납이나 알루미늄인 경우에 그 문제가 그게 초전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했던 그 바딘 쿠퍼 슈리퍼의 이 VKK가 마이너스 V 요거를 넣어가지고 한 것만 BCS 포멀리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통용이 되게 BCS D웨이브 슈퍼컨덕터다 그러면은 손들지 마라. 손들고서 괜히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뭐야 틀렸고 그런 것도 모르느냐 해가지고 이게 스피커를 공격하지 말아요. 매번 사람들이 진짜야 이거 D웨이브 슈퍼컨덕터는 BCS 포멀리즘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미나 할 때마다 이게 손들어가지고 나는 바보려고 하고 그러지 말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진짜 신기하고 이상한 일들이 이제 막 나타난다 이거. 어떤 신기한 일들이 나타나는가 그거를 지금부터 하나 둘씩 이렇게 보도록 하자 이게. 첫 번째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여기서 지금 여기에 있는 놈을 에너지를 주면은 갭을 뛰어넘기 전까지는 갈 스테이트가 없으니까 가지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갭을 뛰어넘어 가지고 갈 에너지를 줘야지만이 이게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깨지면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올라간다. 갭이 있으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럼 갭이 있으면은 일어나는 게 예를 들어서 스페시픽 히트 같은 거를 잰다. 그러면은 스페시픽 히트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익스포넨셜하게 가야 되겠다. 왜 익스포넨셜하게 가느냐? 온도에 따라서. 응? 온도에 따라서 왜 익스포넨셜하게 가느냐? 여기부터 제로부터 t까지는 뭐가 없느냐 하면 스테이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익사이티드 할 수가 없지. 여러분들 갭이 있으면은 이게 올라가는 게 익스포넨셜하게 간다. 갭이 있으면은 델타에다가 KT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의 이 그 확률이 갈 수 있는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 통계역학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익스포넨셜하게 가야 된다. 만약에 갭이 없거나 갭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갭이 있지만 이렇게 노드 같은 게 이렇게 제로가 되는 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 밑에서 고동내로 익사이티드 하는 거는 쉽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모든 경우는 다른 경우는 안 그렇지만 그 경우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갭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될 때 T의 1승, 뭐 T의 2승, T의 3승 경우에 따라 가지고 물리량에 따라 가지고 1승, 2승, 3승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갭이 있느냐 없느냐를 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물리량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물리량들이 달라지는데 이게 대부분인 경우가 갭이 있으면 익스포넨셜한 그런 릴레이션이 있고 갭이 없어지거나 노드 포인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T에 관해서 리니어한 그런 모양을 이제 할 거다. 자 그러면 S웨이브 갭이냐 D웨이브 갭이냐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하는 얘기. 자 갭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렇게
그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물리가 어떤 게 있느냐, 갭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려주는 스페시픽 힛 같은 거, 힛 같은 거를 재가지고 익스포넨셜하냐 리니아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갭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이거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갭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는 또 하나는 뭐냐면 IB 캐릭터리스틱을 이렇게 찍어보면은 갭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게 돼요. 그 다음에 페네트레이션 뎁스도 마찬가지야. 페네트레이션 뎁스도 이제 마찬가지가 돼요. 페네트레이션 뎁스도 갭이 있는 경우가 하고 갭이 없는 경우가 페네트레이션 뎁스도 완벽하게 이렇게 다른 모양을 이제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 빛을 흡수하는 경우도 갭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빛의 흡수를 가지고 우리가 갭을 이제 잘 알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NMR에서 1 over T1 이런 것들도 측정을 해보면은 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S웨이브 갭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보려면 뭐 스페시픽 힛을 측정을 해도 되고 IB 캐릭터리스틱을 측정을 해도 되고 페네트레이션 뎁스, 빛의 흡수, 오너버티언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 방에서 옵티컬 프로퍼티를 안 하잖아. 그래서 빛 흡수를 우리 공부를 할 때는 이게 누구하고 이거를 이제 많이 했느냐면 서울에 가면은 내 아우가 하나 있어. 그래서 아우, 노태운 아우가 이 또 세계적인 물리학자로 성장을 해가지고 형님보다도 더 유명해요. 그래서 노태운 아우한테 가거나. 그 다음에 저기 브루크헤븐에 가면은 레리 카라든지 뭐 그 다음에 홈스라든지 뭐 이런 아저씨들이 우리 MG 비트를 가지고서 이걸 상당히 많이 이거를 이제 공부를 했었잖아. 이 스페시픽 힛을 가지고서 우리도 이제 뭐 웬만큼은 이제 스페시픽 힛 옵션이 없는데 PPMS 저 대전에 가면은 이제 이것도 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HD 양 아저씨 말이야. 우리 그 대만의 HD 양 아저씨, 이 스페시픽 힛의 대가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 HD 양 아저씨가 우리 초청해가지고 어디 왔었지? 무주에 왔었지. 무주에 오신 그 HD 양 아저씨가 그때 스페시픽 힛에 대한 강연을 아주 많이 하셨어요. 그죠? 얼굴 힘들어 하면서. 누구 때문이었지, 그날? 아니, 스키를 처음 타시는 분을 끌고서 제일 높은 데를 올라가가지고 다들 도망가서 이 아저씨가 4시간 걸려서 밑으로 내려오셨는데 온몸이 다 부러지도록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참 한잠도 못 주무시고 그 다음날 나타나가지고 이 강연하신 HD 양 아저씨, 그때 무슨 강연을 했느냐면 이 갭이 있을 때, D웨이브 갭이 있을 때, S웨이브 갭이 있을 때 스페시픽 힛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 가지고 강의를 하셨지. 이 IB 캐릭터리스틱 터널링 같은 거는 우리가 이하바론이라든지 그래서 알곤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같이들 해서 PRL에도 논문 나가고 뭐 이래요. 페네트레이션 뎁스를 진짜로 잘 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누구? 김문석. 김문석 아저씨도 잘 재요. 김문석 아저씨는 문석이 아저씨는 탐 램버거하고 그거를 많이 쟀어요. 우리 거 많이 쟀고 콜라보레이션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페네트레이션 뎁스 단결정의 페네트레이션 뎁스를 잘 재는 사람이 이 살라몬 아저씨가 또 기가 막히게 잘 재요. 이 살라몬 아저씨가 그 다음에 엘버트 치아라든지 박두선 박사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페네트레이션 뎁스를 이제 잘 재요. 1 over T1은 NMR에서인데 NMR에서 1 over T1 우리 것도 이렇게 재는 사람은 뉴질랜드에 있는 윌리엄 아저씨, 뉴질랜드 뭐 등등의 여러 군데에서 NMR을 해가지고 우리하고 이제 많은 얘기들을 이제 공부들을 같이 하겠어요. 그래서 이
갭을 재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뭐 사실 이게 홈런링 갭 같은 거는 샘플만 있으면은 뭐 재는 건 상당히 어렵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금방 그 셋업 할 수가 있어. 응? 내가 지금 한번 이런 거 동그란 거를 이렇게 놓고서 초전도체를 이렇게 놓고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S웨이브 스포콘닥터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거죠.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줘요. 점점 마그네틱 필드를 강하게 해줘. 그러면 이 초전도체에 마그네틱 필드를 강하게 해주면 초전도체는 마이스터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오지 말라고, 반갑지 않다. 그래가지고 여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똑같은 그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 그러면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슈퍼 커런트가 이제 이렇게 흘러요. 그래가지고 이 마그네틱 필드를 죽이려고 이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슈퍼 커런트가 이렇게 흘러. 그러다가 이제 마그네틱 필드를 점점 세게 해지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깨지지. 그래서 이놈이 한 놈이 딱 들어갔어. 그래서 플락스 콘텀이 하나가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이 커런트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흘러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다가 하나가 탁 들어가면 여기에 100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탁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99개가 되고 하나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도되는 이 커런트는 100개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가 탁 들어갔으니까 99개 됐으니까 이 커런트는 올라가다가 어떻게 되죠? 줄어들어. 그 다음에 막 또 한 번씩 더 하면은 99개 됐다가 100이 딱 되는 순간 크리티컬 커런트를 쫙 넘어서면서 한 놈이 똑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2개가 들어가. 또 해주면은 3개가 들어가고 4개가 들어가고 그래. 그래서 100을 외부에서 100을 걸어줬더니 그 다음에 외부에서 100일 걸어주고 100이 걸어주고 103 걸어주고 104 걸어주고 이렇게 걸어주면 100이 초전도를 죽이는, 순간적으로 죽이는 거라 그러면 100에서 101로 되는 순간 하나가 딱 들어가서 다시 100이 되고 또 외부에서 이렇게 외부에서 100일까지 걸어준 거고 그 다음에 100이 걸어줄 때 또 한 번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요. 하여간에 한 놈이 이렇게 들어갔어. 한 놈이 들어간 다음에 요거를 만약에 외부에서 100개를 만약에 끊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외부에서 100개를 끊어지는 게 이게 지금 1개 들어가 있고 요 1개에 해당하고 있는 요게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렇게 되겠지. 이게 한 놈이 들어가, 또는 2놈이 들어가고 3놈이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은 외부에서 이게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죽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플락스의 양은 5,0, 2,5,0, 3,5,0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인테저가 된다. 인테저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링을 이렇게 만들어 보자. 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모나 세모나 네모나 동그라미나 사실은 똑같은 건데 이제 책에서 이렇게 보면 링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요거를 S웨이브 스포콘닥터로 만들었고 요거를 D웨이브 스포콘닥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S웨이브 스포콘닥터로 만들고 D웨이브 스포콘닥터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첫 번째, 우리가 조셉슨 정션에서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조셉슨 정션에서 이게 세타 1이고 이 페이지가 만약에 세타 2면은 페이지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랬어요. 전류가 이제 이렇게 2에
I 세타 1, 2의 I 세타 2인데, 이게 세타 1, 세타 2, 높임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올라요.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세타가 0이다. 그래서 세타가 0이면 여기가 말이야. 여기가 플러스야. 어? 플러스라는 거, 여기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가 이거 이게 말이야. 플러스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두 개를 플러스 마이너스 이래가지고 두 개를 가까이 하면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조셉슨 커런트가 흐를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세타가 똑같아. 세타가 똑같기 때문에 조셉슨 커런트가 흐를 수도 없어. 근데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게 180도 이상 차이가 있고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뭐가 흐르느냐 하면은 슈퍼커런트가 이렇게 흐르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슈퍼커런트 어떻게 흐르냐면 슈퍼커런트는 페이지가 다르면은 슈퍼커런트가 흘러요. 그게 뭐냐면 이른바 그 유명한 조셉슨 인젝 커런트야. 그러면 여기 S웨이브 스포컨덕터에 S웨이브 스포컨덕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S웨이브 스포컨덕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갭이 이렇게 있는데 하여간에 어느 쪽을 이렇게 하더라도 다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플러스. D웨이브 스포컨덕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D웨이브 스포컨덕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은 여기가 플러스면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이렇게 돼. 근데 이게 여기부터 여기가 단결점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단결점이면 이렇게 돼. 응? 단결점이니까 그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자,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뭐가 생겨나요? 전류가 흘러가는 그게 이른바 그 유명한 조셉슨 커런트 아니야. 페이지가 다르면은 커런트가 흐르는 거야. 자, 이놈이 이렇게 푸시해서 이렇게 가면은 여기 지금 전류가 스탑을 할 수가 없잖아. 어디론가 가야 될 거 아니야. 싱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스톱을 할 수가 없어. 어큐뮬레이션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플러스고 플러스지만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가만히 놔둬도 전류가 그냥 흘러. 이 전류는 어떤 전류냐면 스폰테니어스 커런트. 가만히 있어도 전류가 흘러. 여러분들은 스폰테니어스 커런트 흐르는 거 많이 봤을 거야. 원자의 세계에서는 그냥 보호 모델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있어가지고 책에 있으면 그 둘레를 이렇게 이게 전자를 이렇게 돌고 있잖아. 왜 아무도 여기서 밀어주지 않았는데 왜 도느냐. 스폰테니어스 커런트. 이게 뭐 클래시컬하게 생각하면 앵귤러 모멘텀이 있다는 얘기는 막 도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디스페이션 메커니즘이 없으니까 앵귤러 모멘텀은 계속 도는 거거든. 그거하고 똑같이 여기서도 계속해서 디스페이션 메커니즘이 없으면 계속해서 흐를 거예요. 조금 전에 여기서 흐르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디스페이션 메커니즘이 없으니까 초전도니까 계속 흐를 거고 파이제로만큼 이렇게 흐를 거다. 이 안에 S웨이브인 경우에는 하나가 들어가거나 두 개가 들어가거나 세 개가 들어가거나 그래서 인테저 넘버로 들어가요.
마치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해가지고 요 간격이 360도 간격이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360도 간격이 있으면 파이제로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서 이동해서 360도를 한 번 더 만들어주면 720도가 돼가지고 2파이제로가 들어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자 이거야. 여기서 몇 도가 차이가 나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동안은 180도 차이가 나요. 해가지고 쭉 계속 가는 동안에 별탈 없이 가다가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또 별탈 없이 가고 돌아가. 요 안에 만약에 우리가 조금 전에 파이제로 같은 이런 플락스의 개수를 쓰면 이게 얼마가 될까? 2분의 1 파이제로가 됩니다. 왜? 반밖에 안 드라이빙 포스가 반밖에 안 되니까 2분의 1 파이제로. 만약에 콘타이즈 돼 있으면 2분의 1 파이제로. 강제로 우리가 외부에서 더 하나를 넣어주면은 2분의 3 파이제로, 2분의 5 파이제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로운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플락스가 인테저 넘버만 플락스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만약에 S 웨이브하고 D 웨이브를 이렇게 갖다 붙이면 하프 플락스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새로운 초전도체가 있어가지고 이런 실험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명백하게 이것의 시메트리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S웨이브 스포크다 하나 놓고 그 옆에다가 다른 거를 이렇게 붙여놓고서 만약에 실험을 한다 그러면 이쪽 초전도체 갭 시메트리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갭 시메트리를 알아낸 사람이 있어요. 여기 지금 초전도체가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조금 전에처럼 붙여가지고 갭 시메트리를 알아낸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서 여기다가 S웨이브 스포 컨덕터를 놓고서 여기 D웨이브 스포 컨덕터 놓고서 이렇게 해서도 갭 시메트리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 컨피그레이션은 조금 전에 컨피그레이션하고 마찬가지로 이럴 때 컨피그레이션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양쪽의 경우에 실험을 해가지고 아주 유명하게 된 아저씨가 있어요. 그 아저씨의 그 논문의 포스트 오서 이름이 누구냐면 울만이야. 울만. 지도교수 이름이 누구냐면은 반 할링겐. 반 할링겐이 이거를 하고서 반 할링겐이 여기 원춘리 있지? 어? 원춘리는 뭐를 했느냐 하면은 여기에 단결정을 이렇게 주기로 했어. YBT. 옛날 사부님 이름을 들으니까 좋지? 현숙이 이름도 쓰자. 옛날 사부님이 현숙이 옛날 사부님이지? 울만 반 할링겐 원춘리 이거 그래. 자 우리 현숙 그 동진이는 옆에서 해볼게요. 옆에 있는 것만. 옆에 있는 것만 그 유명한 현숙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자, 교수님 조금만 더. 나도 유명한 그 현숙이하고 같이 현재 교수. 현숙아 고마워. 훌륭한 제자를 두어서 이렇게. 자 그래서 현숙이가 왜 나왔지? 원춘리의 웹제자구나. 그지? 반할링겐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져요. 우리 반할링겐하고 나도 여러 개 논문 썼지. 반할링겐, 페네트레이션 뎁스 이런 거 제공해가지고 이트리움 니켈 보론 카바이드 뭐 이런 거에서 우리가 반할링겐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반할링겐이 이 아저씨가 사실은 어느 학교 출신이냐면 오하이오 주립대학 출신이야. 지금 일리노이 대학에서 교수를 하지만
이 아저씨는 누구의 팬이냐면 일리노이 대학 팬이 아니라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게 많지만 시간 관계상 비하인드 스토리가 디웨이브 스포 혼다 PBT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어요. 이 반할링겐, 이게 이름 알아듣는 게 얼마나 유명하지? 같이 공부하셨어요? 반할링겐이 나보다 내가 거기 갔을 때 박사를 받았어요. 내가 학생으로 갔을 때. 나이는 나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나보다 조금 나거나. 레겟이랑 긴즈버그 레게 타고 긴즈버그가 있는데 레게. 근데 이 레겟은 노벨상을 탔지만 이 긴즈버그는 노벨상 탄 사람이 아니에요. 긴즈버그하고 긴스버그가 있어요. 이 긴스버그야 거기는 노벨상을 안 탄 긴스버그가. 긴스버그는 원춘리가 긴스버그의 토닥이었어. 레겟은 노벨상을 탔지. 레겟은 노벨상 타기 2년 전에 우리가 초청을 해가지고 APCTP에서 강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APCTP 그 소장 누구지? 응? 러플린도 노벨상 타기 2년 전에 우리가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타려면 2년 전에 한 번 여기를 와야 돼. 이 레겟 아저씨는 인터프리테이션을 했고 긴스버그는 원춘리하고 같이 샘플을 제공을 해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해가지고 누가 그렇게 유명해졌느냐 하면 반할링겐이 유명해져요. 왜냐하면 학생이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선생이 유명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억울하면 빨리 선생이 되는 게 좋겠어요. 반할링겐이 유명해져서 상도 많이 타고 리뷰 아티클도 반할링겐이 있고 이게 이래서 디웨이브라는 거에 대한 뭐 결정적인 첫 논문으로서 사람들이 굉장히 추앙을 하고 반할링겐이 이제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그 일들을 이제 하게 돼요. 근데 이것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이 안에 만약에 볼텍스 같은 것들이 피닝이 하나가 다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 시그널에 상당히 잡것이 들어가가지고 시그널이 이상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논문도 보면은 몇 개 중에 몇 개는 그거 잘 맞는데 다른 거는 안 맞는 게 있더라. 응? 그런 것들은 이게 나쁘다 그래가지고 임의로 버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트리크리스탈이라 그래가지고 2개짜리가 아니라 3개짜리를 이렇게 먹고서 그 다음에 이거에다가 스캐닝 스퀴드를 가지고서 요 위에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해보면 여기는 뭐가 되느냐면 여기는 하프 플락스 퀀텀이 있고 만약에 어느 놈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다 이런데 만약에 뭐 이렇게 잡혀 있다 그러면 이거는 풀 플락스 퀀텀이 이렇게 되는 거를 가지고 그 안에 볼텍스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건 상관이 없이 이 정확하게 하프 플락스하고 풀 플락스를 동시에 잡아낸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첸추이 아저씨야. IBM에 있는 첸추이 아저씨예요. 그래서 첸추이가 저걸 하고서 이제 굉장히 유명해져요. 싸나운 첸추이 아저씨가 이걸 해가지고 첸추이 아저씨도 맨날 10월, 11월이 되면 이제 전화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가 아직 안 왔어. 여기 왔다 가면 응? 여기 왔다 가면 2년 뒤에 글쎄 말이야. 이게 아직 안 왔어. 그러다가 요즘에 그 마키 생일에 첸추이도 이제 그 불러가지고 첸추이도 톡을 한 번 했거든. 한국에 오고 싶나 그랬더니 언제든지 불러만 주면 오겠다 그래서 첸추이도 한 번 부를 텐데 상을 받을 때 정도 되면 이제 부를 텐데 상을 받을 때 가야 되겠지. 자꾸만 까먹어야 되나? 이게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들이야. 지금 이 실험들 하나씩 하고서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좋은 일들인데, 그래서 좋긴 한데 가을만 지나면은 그러면 가슴이 너무 힘들어요. 전화가 안 와가지고. 자, 그러면 갭이 말이야. 갭이 이렇게 이런 갭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갭이 있느냐? 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세상이 이제 상당히 달라져. 여기 이렇게 갭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 마그네틱 임퓨리티를 주는 경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마그네틱 임퓨리티를 만약에 무슨 이게 임퓨리티 같은 거를 준다. 마그네틱 임퓨리티라든지 넌 마그네틱 임퓨리티 같은 거를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도 이제 마그네틱 임퓨리티, 넌 마그네틱 임퓨리티를 주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야, 뭐 이렇게 세상에 이게 다 항상 똑같지 않고 조금 삐딱하게 되는 수도 있지 않느냐. 여기 지금 이 안에는 이렇게 동그란데 여기는 지금 뭐 밖에는 뭐 이런 모양으로 돼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돼서 이 동네는 갭이 좀 크고 이 동네는 갭이 좀 작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아나이소트로피 S웨이브 갭이라고. S웨이브는 모든 곳에서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이소트로피 S웨이브 갭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심정은 이런 걸 생각해요. 이야, 이게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갭이 혹시 있지 않느냐. 이거 보면은 이게 모두 다 이제 플러스잖아. 이것도 모두 다 플러스예요. 그거는 D웨이브 갭하고는 상당히 달라. D웨이브 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D웨이브 갭은 어떻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D웨이브 갭인데 여기는 플러스고 갭이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이제 D웨이브 갭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모양새가 굉장히 비슷하지만 그게 D웨이브 갭이 아니라 S웨이브 갭인데 하도 세파에 시달려가지고 동그랗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더라. 아나이소트로피 S웨이브 갭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모양새는 굉장히 같지만 두 개는 엄청나게 달라요. 왜 다르냐? 하나는 체인지 사인이 있고 하나는 사인이 부호가 변하지 않는 그런 모양이다. 이게 심지어는 너무 가까워가지고 거의 이렇게 이제 붙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 달라. 그 붙더라도 플러스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혀 다르다. 그러면 랭귀지 자체도요. D웨이브는 지오메트릭하게 가도 저런 디스토션 생긴 거는 뭐 토폴로지컬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토폴로지컬이 다른 거예요. 어디가 다르냐면 여기다가 임퓨리티를 주잖아. 응? 이렇게 뭐 거의 다 다른 데다가 임퓨리티를 주면은 뭐 하여간에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해요. 만약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임퓨리티를 줘가지고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이렇게 되는 한쪽이 마이너스가 한쪽이 플러스잖아. 임퓨리티를 주면은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세상에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경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임퓨리티를 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놈이 여기로 있다가 이놈이 뚜뚜뚜뚜뚜 해가지고 이렇게는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퓨리티를 넣으면 D웨이브 스포컨덕터는 임퓨리티를 넣더라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야 되는 그 조건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나이소트로피 S웨이브 스포컨덕터는 임퓨리티를 주면은 갭이 이렇게 붕 떠가지고 계속해서 뜰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잘 안 보이다가 임퓨리티를 주면은 갭 스트럭처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아나이소트로피 S웨이브고 갭 스트럭처가 안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D웨이브 스포컨덕터다. 그래서 초전도체를 넣고서 거기다가 임퓨리티를 어떻게 넣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임퓨리티를 넣어가지고 갭의 스트럭처가 임퓨리티를 넣어가지고 익스포넨셜한 비헤이비어가 만약에 나타나면 이게 그냥 노드 같은 게 생겨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노드가 생겨났지만 그거는 엑스텐털하게 노드가 생겨나는 거고 그게 굉장히 아나이소트로피한 S웨이브입니다. 그럼 뭐 이렇게까지 심한 아나이소트로픽 S웨이브 갭이 나타나느냐? 그거를 주장하러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아나이소트로픽 S웨이브 갭이 나타난다고 주장을 하고 거꾸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 마츠다 아저씨가 그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 전설을 직접 확인했던 김정대 아저씨. 마츠다가 어느 물질을 넣고서 그 아나이소트로픽 S웨이브 갭이다 이거를 주장을 했던가 우리 김정대 아저씨. 물질은 기억 안 나고 슬라이드에 게이샤 나오거든요. 아 슬라이드에 게이샤 나온 거 지금 맞아 그 게이샤 나왔던 슬라이드 있었지. 마츠다 아저씨가 뭐냐면 I have never have experience 뭐 이랬지 그지? 이경 박사님 생각나십니까? 월급의 몇 배라 그러나? 월급의 몇 배라고 달성하나요? 했지. 그렇지. 한번 가는데요. 응? 요정을 한번 가는데 요정을 한 번 가는데 자기의 월급을 가지고서는 그런 데 가는 게 impossible. I have never have experience. 그렇게 얘기를 한 거를 야 그래도 이 지주학회 간 보람이 있네. 근데 물질까지도 알아서 얼마나 좋았을까? 응? 물질이 뭐였어요? 뭐를 쟀을 때 그랬더라? 그게 기억이 안 나니까 지금 이제 내가 강의를 하겠다는 거고. 응? 이렇게 엑스턴트란 그런 갭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더 리즈너블 할지도 몰라. 왜냐면은 실험적인 데이터가 그거를 더 서포트하기 때문에 맞추다가 이 갭 시메트리에 관해서는 그때 와가지고 진짜 바삭 그 자체로 마츠다 아저씨가 강연을 잘해서 내가 오늘 마츠다의 그 노트를 가져와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마츠다의 그 노트를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 트레디셔널리 칠판 놓고 하고 파워포인트를 안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칠판에 이 파워포인트 파일 속에서는 게이샤 아름다운 일본 여성의 게이샤가 나오는데 칠판에는 안 나와요. 내가 조금 이따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스포컨덕터 여기에서는 그래가지고 이 익스포넨셜한 비헤이비어가 잘 안 나타나더라. 응? 이게 여러분들 이게 2델타하고 KTC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 이게 S웨이브 위크 BCS S웨이브인 경우에는 이게 얼마더라? 3.5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초전도 고온 초전도체에서 이걸 해보면은 뭐 한 4부터 7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을 잰 게 아니라 이쪽이 한 에버리지 정도를 잰 것 같아. 4 정도 7이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체인지 사인이 일어나더라. 체인지 사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할린계네. 그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앵글 리저브도 보통 에미션 스펙트로스코피를 하면 갭 스트럭처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나요. 45도로. 앵글 리저브드 포토 에미션에서는 이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인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인을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니에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까지 구별할 수 있는 장치는 아까 얘기했던 그 지오메트리 이런 사람들이 했던 그 스키드 지오메트리라 그러는데 그 스키드 지오메트리나 그렇지 않으면 이 단결점 3개를 가지고 했던 그런 경우나 나타나는 거고
여기서는 앵글리전 포토 에미션 스펙트로스코피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안 나오는데 이게 0으로 갔다 이게 보통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하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이렇게도 플러스밖에는 나오질 않아서 플러스에서 플러스를 하는데 0이 하나가 있다. 그거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GX 쉔 아저씨가 이걸 했어요. GX 쉔 누구의 스승이지? 김청명이라든지 복라이팽 기억이 나는가? 복라이팽 앵글리전 포토 에미션 스펙트로스코피 같이 놀러 다녔지? 제주도에서 차 안에 껴서 같이 껴서 차 안에 같이 껴가지고 제주도 구경한 다음에 너무 좋아서 자기 와이프하고 애들 데리고 해남에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 그거 취소하고 제주도로 갔다 그랬던 복라이팽 아저씨 우리 초청해가지고 저기 몇 시간 동안 강의시켰잖아. 복라이팽 아저씨도 여러분들 또 아는 사람 있어요? 또 잘 아는 사람 아미타지가 있어. 피터 아미타지 누구죠? 젊은 남자 제주도에 왔던 젊은 아저씨 감기 걸려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 GX 쉔의 그 새끼들이고 이 GX 쉔이 10월달에 이제 포항에 와요. 오라고 했어요. APCTP 10주년에 GX 쉔이 다시 와요. GX 쉔은 학생 때 눈이 맑은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하도 일을 많이 해서 잠이 모자라가지고 저런 노력가가 세상에 없을 정도로 뭐 기슴치리한 거는 맛도 비슷한데 자 이래 GX 쉔에 이 데이터 같은 것들 PRN에 나왔던 거죠. 아주 좋은 이 갭이 있기 때문에 S웨이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러분들 갭이 있기 때문에 S웨이브 스포큰 다프에 이렇게 그 갭에도 그 코지 파티클의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를 보면 뭐 이렇게 그냥 여기 아주 샤프해요. 왜 갭이 있으니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 위에 다 몰려가지고 그랬는지 하여간에 이 그거는 좀 거짓말이고 하여간에 이 코지 파티클의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를 보면은 이렇게 나타났어. 그 다음에 갭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T1 메이저먼트에서 T1 메이저먼트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런 게 이제 나타나요. 이런 픽이 나타나는데 이게 픽 이름이 뭐죠? 헤벨 슐리터 픽이라고 이렇게 한 거. 우리가 옛날에 헤벨 슐리터 픽 유도 다 했었지? 헤벨 슐리터 픽. 슐리터 아저씨에 대한 에피소드도 그때 다 얘기했으니까 3장으로 돌아가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면 이제 그런 게 다 나타나요. 자, 그러면 NMR에서 1/T1 메이저먼트에서 이 헤벨 슐리터 픽이 고온 초전 도시는 없었더라. 뭐 그게 이제 그런 얘기고 온도에 따라서 이거를 해보면 이걸 슐리터 픽을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해보면 여기 나오는 게 익스포넨셜한 비헤이비어가 나오지 않고 고온 초전 도체에서는 여기에 T에 뭐 몇 승꼴 이렇게 3승이거나 한 T에 한 4.5승이 됐다. 여기가 이것도 요 헤벨 슐리터 픽이었고 이러니까 이게 S웨이브 스포큰 나프는 분명히 아닐 거다. 익스포넨셜이면은 이게 제로로 거의 가다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게 아니라 엘지브레이크한 그런 모양을 이제 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헤벨 슐리터 픽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T의 3승꼴로 된다. 자, 그러니까
그 S웨이브를 S웨이브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고 하여간에 S웨이브에서는 이 헤벨 슐리터 픽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S웨이브 중에서도 아주 덜이 S웨이브면 S웨이브면은 헤벨 슐리터 픽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깨끗한 경우에 이게 나타나지 거기다가 이것저것 잡것을 넣으면 헤벨 슐리터 픽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헤벨 슐리터 픽이 이렇게 임퓨리티를 많이 넣으면은 안 나타난다 하는 것들을 계산을 한 아저씨가 있어요. 용 아저씨. 이 아저씨가 또 그런 것도 계산을 잘해요. 그런 것도 계산해가지고 지금 성균관대학에 있잖아. 성균관대학에 헤벨 슐리터 수원영 교수가 뭐 이런 것들도